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에 끝내는 직장인 G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2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이고요. 그 핵심 이슈로는 저물어져가는 유동성 장세. 그래서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란 주제로 이번 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은요.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주간 시황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를 제가 매주 해드리고 있고 월간 시황 방송은 한 달이 시작하기 전에 또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 달에 있는 중요 이슈와 이벤트를 정리해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짜는 그런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저물어져가는 유동성 장세.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2월 초에 또 1월 말에 지난주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1월 코스피 현황입니다. 매매 주체별 코스피 현황인데요. 이때 거래대금을 보시면 코스피가 약 4조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3조가 좀 안 됐네요. 그죠? 금융투자도 뭐 거의 물론 작년 10월까지 팔았죠, 기관이. 근데 뭐 팔 때도 보면 하루 매매 규모가 거래대금이 한 마이너스 300억 정도. 그 정도였죠. 그죠? 그래서 17년 1월 초 거래대금은 코스피 평균 4조, 코스닥은 평균 3조입니다. 자, 11월 한번 보시죠. 11월 코스피는 그럼 거래대금이 늘었네요. 약 한 6조? 그죠? 6.5조? 이 정도네요. 거래대금이.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이때 지금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죠. 셀트리온을 그 금융투자가 2천억씩 주면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거래 대금이 약 한 8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코스피는 평균 6조, 코스닥은 평균 7조 정도가 되는데, 자, 이제 최근 현황 보시죠. 18년 2월. 자,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8조 정도 되네요. 그죠? 코스닥이 8.5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작년 11월부터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더 는 거죠. 결국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걸 보시면 거래대금이 늘은 겁니다. 결국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다. 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유동성 장세는 결국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게 보시죠. 17년 대비 증시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2배 증가했고 코스닥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유동성 장세가 17년부터 현재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유동성 장세가 펼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금리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쪽에서 이런 성장주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각광받았습니다. IT를 받았고 최근엔 제약 바이오가 주목받았죠. 그죠? 성장주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에 투자하는 거죠. 제약 바이오에 아마 바이로메드인가요? 주가가 20 몇만 원 하는데 한 5, 6만 원 하는데 지금 그 회사의 영업이익은요 100억이 안 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코스피의 어떤 이상한 중소형주는 연간 이익이 100억이 넘는데 몇천 원짜리인데 왜 제약 바이오에서 바이로메드는 20 몇만 원 할까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신약의 가치를 이제 미리 지금 임상, 2상, 3상 하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상용화 됐을 때의 가치를 땡겨서 갖고 오는 겁니다. 성장주란 그런 거죠.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런 게 성장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성장주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뭘 해서 하는 것보단 앞으로 잘 될 거에 미리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유동성 장세고 그 성장주가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17년 4월부터 여기 보시면 전에 없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17년 아마 지금 보이시는 차트의 시작점이 17년 4월인데 이만큼 연달아 크게 난 그 음봉이 없습니다. 더구나 거래량까지 실려버렸죠. 그 이유가 미국의 FOMC가 지난주에 1월 말에서 이제 2월 초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물가에 대해서 물가가 이때 확신을 가진 거죠.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경기는 좋은데 물가가 안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근데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를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사실 작년 연말만 해도 올해 금리를 미국이 연준이 2번 할 거라 얘기를 했고 올해 초라 되니까 3번 하기로 됐고 이번 회의 끝나니까 4번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장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겁니다. 지금 왼쪽 보시면 10years 일드라고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나타냅니다. 이게 2.85까지 올라왔죠. 이 금리는 전 세계 그 장기 금리의 어떤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물가도 그만큼 오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릴 명분이 생긴 겁니다. 2.85%까지 오른 거죠.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2.7이었던 것 같은데 또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급격한 이탈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들어온 큰 수많은 자금이 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종잣돈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기서 차입하고 거기서도 빌려온단 말이에요. 레버리지를 써서. 근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자기네도 빌린 돈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급격히 갖고 가는 거죠. 더구나 수익을 낼 만큼 낸 거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17년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16년 그때 한 말씀드렸지만 중순부터 올랐어요. 80만 원대부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급격한 이탈이 나타났고 최근에 이탈 금액이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3%가 넘으면 증시에 지금처럼 이탈을 하게 됩니다. 외국이니까 증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때 주식을 막 새로 사면 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또 유가가 70불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최근 IT가 못 가는 게 왜 그래요? 환율 때문에 그런 거죠. 환율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명분을 더 덧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 1030원이 깨지면요 수출의 악재입니다. 수출하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뭘 해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기업이 수출을 잘해서 수출을 잘해야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야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GDP에서 45%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환율이 1030원이 깨지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보시죠. 지금 상황.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2.85%입니다. 목까지 왔습니다. 유가 현재 65불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죠. 환율 1080원 그나마 올랐습니다. 지금 원래 1060번까지 갔다가 지금 외국인이 막 팔고 나가니까 달러를 바꿔서 나가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달러가 올랐습니다. 달러를 사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팔면 그거를 원화로 판 다음에 달러로 바꿔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자꾸 찾게 되고 원화를 버리게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나마. 현재 요런 거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3.0이다. 1분기의 키워드는 금리다. 금리. 예상보다 지금 여러분 그 장기 국채 금리가 3%라는 건요. 회사채로 치면 5%가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건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의 기본은 금리입니다. 은행 이자요. 근데 은행 이자가 5%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소득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분들이 입장에서 은행이 5%가 나와요.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면 몇 프로를 목표 수익을 삼아야 될까요? 8% 이상은 잡아야겠죠. 은행은 넣기만 하면 5% 주잖아요. 근데 주식은 잃을 수도 있는데 8%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식에서 8% 이상 수익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 확률이 적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시에 왜 그렇게 유동성이 막 들어왔습니까? 거래 대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나요? 특히 개인 중심으로. 금리가 낮고 딴 데 투자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주식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 그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주식이 안 좋겠죠. 또 거래 대금이 중요한 제약 바이오도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꼭 거래 대금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최소 8조 이상은 가야 된다. 월 1일 거래 대금이. 그래야 제약 바이오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별로 어렵지도 않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요거 세 개와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참고적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랑 전혀 상관없지만 저랑 이제 그냥 간단히 보시죠. 이게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 생각하셔도 캔들 차트, 뭐 거래량 차트의 비밀 공부하실 분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고점이 나왔죠. A 지점이 고점입니다. 장대 음봉의 장대 거래량, 이전 거래량을 배를 뛰어넘는 게 나왔죠. 그죠? 이게 작년 12월 초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막 오늘까지 반토막이 났다 뭐 뉴스에 계속 났죠. 결국 여기 시간이 지나서 보면 A점이 고점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기 약간 올라갔던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뭘 말씀드리려면 고점을 찍고 이게 추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빠지지가 않아요. B 구간처럼 횡보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보시면 거래 B 지점에 그 밑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 저랑 거래량의 비밀이나 캔들 차트 보신 분 아시죠? B 지점에서 다시 이게 눌림목이라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추적하는 자리라면 B 지점에서 어떻게 돼야 되나요?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야겠죠. 새로운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붙는단 말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의 그 B 구간의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새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새로 사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B 구간의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갔어야죠. 그래서 B 구간 저 끝에 오른쪽 끝에 보면 약간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별로 안 늘잖아요. 결국 저 올라간 건 페이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C 구간처럼 줄줄 흘러내게 됩니다. 거래량은 계속 고만고만하면서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이 C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반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격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락구에서는 제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일단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점이 나와야 되고 기간 조정, 길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사실 바닥은 알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그 상승하던 주가는 급격히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대 음봉을 코스피 코스닥에서 맞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주가가 급격히 바로 빠지진 않아요. 다만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5, 6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우를 먼저 봐요. 그래서 다우가 떨어지면 에이 코스피 코스닥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게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했다고 바로 빠지진 않아요. 그러나 거래 대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면, 고점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CG점처럼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같은 큰 상승은 없고 일정 기간 횡보 후에 하반기부터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코스닥이요, 1월에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작년 불과 10월만 해도 10월 초만 해도 600선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900선을 치고 왔으니까요. 약 석 달 동안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부 충격이 온 거죠. 금리 인상이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조정을 받을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인 매수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 2월 핵심 업종 테마 매달 말씀드리죠. 2월 핵심 업종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핵심 테마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정 전까지는요, 최대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시장의 방향성을 최대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매매를 하셔야 될 경우에는 일단 목표 수익률을 최대한 낮추세요. 난 20%였다 그럼 10%, 난 5%였다 난 2%. 그리고 보유 기간을 최대한 짧게 끊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절대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에는 짧은 손실은 아예 파세요.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세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매매하실 때 장 초반에 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장세의 특징이 전강 후양, 앞에선 강하고 후에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9시, 10시에 따라 샀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서 좋고요. 가장 좋은 건 현금을 가지고 한번 관망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주요 증시 이벤트 한번 보시죠. 2월 주요 이벤트, 연준의 반기의회 보고가 2월에 있습니다. 이때 의회에 이제 제출하는 보고서인데요. 이제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3번 할지 4번 할지 뭐 물가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상한다는 논조가 포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건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9년까지 2조 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을 집행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야를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다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월에 미국 FOMC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고요. 이 뒤에 자세히 보시고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2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에 KRX 300이 상장이 되고요. 6일에 1월 금통위, 한국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일부터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되고요. 15일부터 한국 설 연휴, 중국 춘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는 뭐 18일까지지만 중국 춘절은 21일까지죠. 그 다음에 26일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고요. 27일에 한국금통위위원회가 열립니다. 뭐 금리는 동결될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6일에 있을 금통위 의사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내용 한번 보시죠. 자, 2월 FOMC 회의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했던 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물가 상승률이 1.5%였지만 중장기적으로 2%대 중반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상이 3회에서 4회로 가능하게 되고요. 가능할 걸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게 3월에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작년 연말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게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미국이 더 높은 거죠.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될지, 이탈하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1월 수출입 동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1월 역대 최다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아세안에 대해서 증가가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가 확장되고 원자재가 강세가 되다 보면서 주력 품목의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IT, 소재, IT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소재, 철강, 화학도 뭐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죠. 1월 핵심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또 중국으로 이제 화장품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답니다. 어쨌든 수출은 잘 되고 있다. 결론은 그 펀더멘털은 이상은 없는데 그 주식이라는 게 그 꼭 뭐 실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잘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 이런 말씀드리고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2월 2일 날 됐고요.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부처별 개별 협의 채널이 드디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복원되는 단계가 아니냐. 이래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졌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 기업의 기존에 이제 뭐 사드로 인한 애로점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단 이게 뭐 급작스러운 좋은 거, 급작스러운 뭐 중국 소비자의 반등을 이끌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KRX 300이 드디어 출범을 하는데요. 2월 5일 날 코스피 237 종목, 코스닥 68 종목입니다. 이제 핵심은 이게 얼마나 많이 사인하는 건데 그 이제 KRX 추적 자금 규모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게 뭔 얘기냐? 이제 연기금이 KRX 300을 쓰면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자문사나 뭐 펀드나 이런 게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추적 자금 이제 그런 이게 하나가 생기면 또 연기금이 딴 데 펀드사에 또 운용사에 할당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ETF도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코스피 150 ETF 이런 게 있듯이 뭐 KRX 300 ETF 생기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추정 자금들이 많아지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여기 특히 코스닥의 68 종목. 그죠? 그렇지만 이건 장기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단기간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용주의 수혜가 할 확률이 높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1월 금통위 의사록이 2월 6일날 공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1월 금통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주열 총재가 끝나고 이제 1월 금통위하고 말한 거는 좀 점잖게 말했을 수 있지만 의사록에는 이게 적나라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금리 인상의 스케줄에 대해서 힌트를 갖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뭐 5G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북핵 리스크가 평창 올림픽 때문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끝난 후에 북한이 이제 그 제재 완화를 요청할 겁니다. 우리가 니네한테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니네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근데 트럼프는 그 언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괴팍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는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고요. 그가 한 말은 모두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북핵 문제는 26년 전에 끝났어야 됐고 그게 어쨌든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난 내 손에서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을 절대 뒤집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공론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새 노스블로드라고 해서 뭐 그런 전략도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콧물인 거죠. 그 코피죠, 코피. 그러니까 전면전이나 뭐 어떤 국지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뭐 북한의 어떤 그 잠수함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린다든지 굉장히 노화했으니까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그게 딱 해갖고 이제 코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너 까불면 끝이야. 막 이렇게 아셨죠? 어쨌든 평창 올림픽 후에 어떤 북핵 리스크가 부각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럼 시장에 또 리스크가 된 거고요. 주가에는 부정적이겠죠. 자, 한중 연휴 시즌이 돌입합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이제 유커 유치를 활발히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화장품, 뭐 여행 이런 거에 대한 큰 모멘텀을 기대하고 매수하기는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립니다. 이동통신업계 최대 행사인데 이제 신형 스마트폰
그다음에 차세대 5G,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 등이 소개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방송 안내입니다. 2월 11일 방송 안내, 주간 증시 체크 2월 3주차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기가 중요한 만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